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희입니다. 오늘은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경제 위기가 터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원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산 가치가 하락해요. 근데 보통 경제 위기가 오면 다들 망할 것 같지만 신기한 건 꼭 신분 상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돈을 번다는 거.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살면서 세 번의 경제 위기가 오고 이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 진짜 자산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10대, 20대 때 경제 위기를 겪었었어요. 제가 10대 때 IMF를 겪었는데 그때는 경제위기가 와도 간접 경험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케어를 해주시니까. 그리고 10대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잖아요. 그리고 20대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보통 20대 때는 대학생이거나 이제 갓 사회초년생이라서 그때는 취업이나 잘하면 다행이거든요. 결국에는 30대 이후부터 내가 경험하는 세 번의 경제 위기, 그리고 이때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훨씬 더 가난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 위기를 대비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제 위기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이 훌쩍 넘어섰잖아요. GDP 대비해서 그 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무려 4위라고 합니다. 이전 경제위기 때도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부채가 많으면 왜 문제가 되느냐?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기업들도 실적이 좋고 잘 돌아가니까 그럼 주식도 오르겠죠? 그럼 또 직장인들의 월급도 따박따박 나올 거고 매년 연봉도 오를 거고 그래서 이때는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 투자를 해도 돈 버는 게 가능합니다. 또 요즘처럼 금리까지 만약에 낮다 그러면 돈 빌리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럼 일단 기업이 힘들어지니까 고용이 불안해지고 내 소득이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죠.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기존에 대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대출이 평생 고정금리가 아닌 이상은 이전보다 대출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대출 갚기가 힘들어요. 외환위기 당시에 시중금리가 11%에서 경제위기가 터지고 30%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대출을 했던 게 영향이 컸어요. 그때에는 은행에 주택 매매 계약서만 들고 와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 감당할 여력이 없잖아요. 빌린 사람도 빌려준 금융기관도. 그래서 다 망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여러분 은행에서 빌린 돈 한두 달 연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경매 넘어갑니다. 얄짤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저축해서 내 집 마련을 하면 뭐예요? 만약에 대출이 밀려가지고 헐값에 이 집이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경제 위기가 안 온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아요. 저의 전전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다뤘었죠.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빚을 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거는 일단은 금물이고요. 부채 비중이 현재 높은 분들은 서서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부채 규모가 소득의 40% 이상인 가구를 한계 가구라고 해요. 제 소득이 100만 원인데 원리금을 합쳐서 40만 원을 갖고 있다면 그보다는 적게, 만약 나는 이자만 내고 있다면 월소득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 이하, 이게 최대치이기 때문에 더 적을수록 좋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나 금 이런 안전자산을 일부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뭐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졌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선 어때요? 세계 경제가 불안한데 미국에 돈을 맡기고 싶을까요? 아니면 한국에 돈을 맡기고 싶을까요? 저라도 미국에 맡기고 싶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화폐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는 또 일본의 엔화가 있죠. 1998년 IMF 때 당시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였어요. 근데 그 위기가 터지고 나서 2,000원 가까이 갔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는 1,500원을 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제가 1,000원을 갖고 있으면 1달러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경제 위기가 터지고 나서 2,000원을 줘야 겨우 1달러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보유한 원화는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달러 기준으로 보면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터지면 가장 안전한 달러, 특히 미국 국채에 돈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미국 돈이고 미국 국채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달러를 조금씩 모아놓은 사람은 경제 위기가 터지면 이 달러를 원화로 한번 바꿔요. 그러면서 환차익을 얻겠죠? 그리고 바꾼 원화를 국내에 이제 헐값으로 나온 주식이나 펀드나 부동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 3년 뒤 경기가 회복됐을 때 그거를 높은 가격에 팔아서 두 번째 차익을 누리는 방법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를 대비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너무 위험 자산에 쏠려 있다라고 하신다면 최소 내 자산의 10% 이상은 이런 안전자산으로 보유를 해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달러만큼 강력한 안전자산이 또 있어요. 금입니다. 금, 골드. 우리가 그 외환 위기 때 다들 금 모으기 운동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보유한 달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때 금으로 달러를 바꾼 겁니다. 금은 달러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울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몸값이 올라가는 실물 자산이에요. 불안할수록 몸값이 뛰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원화는 취급을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 금은 세계 어디서나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 금은 사실 투자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개념보다는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내가 혹은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보험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 보험료를 지불해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은 보험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금, 시드머니를 비축해두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도 학습 효과가 있어요. 경제 위기가 터지면 진짜 기회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정작 모아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일대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혹은 내가 자산은 있어요. 근데 그 자산이 부동산, 주식, 펀드 이렇게 어딘가에 묶여있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그럼 또 말짱감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위기가 터지면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 이런 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내가 손절하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훅 떨어지는데 이거를 쉽게 딱 팔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별도의 현금을 비축해둔 상태다. 그럼 어딘가에 물려 있어도 소위 물타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싸질 때 더 사놓는다든지. 그러니까 보통은 현금 부자들이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헐값에 나온 매물들을 다 싸게 줍거든요. 그런 다음에 몇 년 뒤에 경기가 회복됐을 때 팔아서 이제 차익을 남기고 어마어마한 부를 쌓습니다. 제가 예전에 증권사에 다닐 때 굉장히 신화적인 인물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증권사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주주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IMF 때 퇴직금으로 정말 그 해당 주식을 올인해서 몇 년 뒤에 그게 엄청나게 뛴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케이스가 됐든 가장 유리한 사람은 현금,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유 자금을 투자에 몰빵하지 마세요. 당장은 통장에 현금을 넣어두는 게 손에 갔겠지만 위기가 왔을 때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내가 좋은 매물을 좀 싸게 사는 기회를 잡고 싶다. 그런 걸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현금은 꼭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서민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경제 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금도 좀 있고 달러랑 엔화 이런 안전자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어요. 괜찮은 타이밍에 경제 위기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아무거나 사도 될까요? 그러니까 투자 공부를 하지 않으면 혹은 투자 경험이 전혀 없으면 돈이 있고 기회가 와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못해요. 지금이야 뭐 경제위기 오면 주식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니까 그때 사가지고 나중에 뭐 오르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살 수 있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럼 오늘 사자니 내일 더 떨어질 것 같아. 결정장애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막 오를 때는 투자하기가 쉬워요. 근데 막 떨어지는 시기에는 선뜻 투자를 못 하거든요.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들 이야기에 휩쓸리게 되고 묻지만 투자를 하게 되고 돈은 있는데 내가 경제를 모르니까. 그래서 뭐 은퇴할 시점에 그 퇴직금으로 투자 사기 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온다고 누구에게나 기회인 건 아니고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소 경제에 관심을 갖고 소액으로나마 뭐 투자를 해보면서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해보는 거죠. 뭐 주식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직접 사서도 보고 보유하고 있는 도중에 배당금도 받아보고 조금 올랐을 때 팔아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을 경험해본 사람과 전혀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돈만 모아본 사람 중에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경제위기가 정확히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오긴 오죠. 오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저랑 같이 열심히 경제 공부, 재테크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 경제위기를 대비해서 부채를 줄이고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 시드머니를 비축하자.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제 공부를 반드시 하자. 자, 이것저것 다 복잡하면 최소한 달러만이라도 분할 매수를 해놓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현재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법들을 공유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모두들 부자 되세요. 안녕!